2.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국제개발협력의 정의.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기타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인간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법 앞에 평등,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유엔은 개발이 이러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앞에서 주장해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빈곤 및 불평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따지지 않고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국민 중에서 매우 낮으며 선진국 자체적으로 이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이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누리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뒤처져 소득이 낮고 고용기회가 적고 HDI 지수가 낮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각종 제도와 체계가 미흡해 자국민에게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시 이들 개발도상국 인구의 약 60에서 70%가 절대 빈곤 또는 차상위 빈곤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서 50%가 빈곤이라는 제약 때문에 또는 이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현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구의 남반부에 위치하며 농업 위주의 경제,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 경직적인 사회제도, 높은 불평등, 높은 성인 문맹률, 낮은 수준의 역량 상태와 공중보건체계 등의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소득, 인프라, 경제 성장률, 직업기회, 교육, 보건위생, 생활환경과 같은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간의 차이를 우리는 개발격차라고 한다. 물론 개발격차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개발격차는 선진국 간에도 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나라 안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같은 나라 안이라도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에도 개발격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 제도,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이보다 더 유연하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극히 제약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즉 좀 더 발전된 개발도상국과의 저개발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한 천부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우리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줄여서 개발협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개발격차, 빈곤과 불평등은
해당 개발도상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되므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저해하는 제반 시스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제개발협력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줄여서 개발협력은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은 어떻게 측정될까?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경제 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행위인데 구체적으로 이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수반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개발재원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재원으로는 크게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타 공적 자금, Other Official Flow (OOP), 민간 자금의 흐름, Private Flow at the Market Teams (PF), 민간 증여 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양호성 자금을 말한다. 둘째, 기타 공적 자금은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에서 제공하는 자금 중 ODA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으로서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이 해당된다. 셋째, 민간 자본의 흐름은 민간 부문이 시장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해외 직접 투자, 1년 이상의 수출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 투자 등을 의미한다. 넷째, 민간 증여는 비정부기구가 개발도상국에 증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간에도 국제개발협력은 추진된다. 특히 개발도상국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을 우리는 남남협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남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에 비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에 대한 통계도 잘 제공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공적 개발 원조는 양자 원조와 다자 원조가 있습니다. 양자 원조에서는 또 무상과 유상이 있는데 무상이라고 하게 되면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 식량 원조, 긴급 재난구호, NGO 지원 등이 있습니다. 유상 원조는 양호성 공공차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적개발 원조의 다자 원조에서 다자 원조는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을 얘기한다. 기타 공적 자금도 양자 원조와 다자 원조가 있는데 양자 원조는 유상인데 공적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이 있고요. 유상은 국제기관 융자가 있습니다. 민간자금 흐름, 지원 형태는 유상이고 해외 직접 투자, 1년 이상의 수출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 투자 등이 있고 민간 증여는 무상인데 NGO에 의한 증여입니다. ODA의 동기 및 지원 목적, 앞서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에는 공적개발 원조와 기타 공적 자금, 민간 자금, 민간 증여 등 4가지 형태가 있음을 살펴봤다. 이들 모두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ODA는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해외 직접 투자와 같은 민간 자금이 기업 일자리, 소득 창출과 같은 기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나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민간 자금의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상업적인 시장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 자금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나라나
분야에 집중되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나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개발 협력은 ODA를 지칭한다. ODA에 대한 정의는 OECD 다크에 의해 1969년에 도입되었다. ODA는 개발 원조, 국제 원조, 해외 원조, 원조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최근에는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시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또 기후, 환경 등과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과 평화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조라는 용어보다는 점점 더 개발협력,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추세이다. ODA는 개발도상국 또는 다자개발기구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금을 말한다. 첫째,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이는 ODA의 시행 주체는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 정부 또는 공여국 정부의 집행기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 비정부 기구나 민간 기업이 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은 ODA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공여국 정부 또는 그 집행기관이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 개인, NGO, 민간 기업에 위탁해 집행하는 자금은 ODA로 계상한다. 여기서 공여국이 ODA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공여국은 ODA 재원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할 수도 있으며 민간 부문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여국 정부 또는 공적 부문이 자신의 책임 하에 ODA 자금을 조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ODA는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상업적 목적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해 공여국 군대가 수행하는 인도적 원조 및 개발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유엔이 지정하는 특정 평화 구축 활동은 ODA로 인정된다. 한편 OECD 다크는 ODA로 계상되는 개발도상국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다크 수원국 목록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 제공하는 자금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 OECD 다크는 ODA로 계상되는 다자개발기구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지원은 ODA로 계상되지 않는다. 셋째, ODA는 양호적 성격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율이 25% 이상인 자금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호적 성격이란 애놀이를 해서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100원을 빌려주었는데 향후 수원국이 이를 갚을 때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 가치 PV로 75원 미만을 갚도록 할 때 ODA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공여국이 1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현재 가치 90원을 돌려받는 경우와 60원을 돌려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90원을 돌려받는 경우는 양호율이 10%이기 때문에 ODA가 아니며 60원을 돌려받는 경우는 양호율이 40%이기 때문에 ODA로 인정된다. 공여국이 100원을 아무런 상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한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0원이 되므로 양호율은 100%이다. 한편 다크는 ODA의 핵심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ODA 중 유상 원조인 양호성 차관의 ODA 계상 방법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롭게 정의된 방식은 양호성 차관을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 할인율과 증여율을 달리 적용해 ODA로 계상한다. 이에 따르면 양호성 차관은 채빈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에 대한 할인율 9%를 적용해 증여율이 45% 이상일 때
저중소득국에 대해 한 할인율을 7%를 적용해 증여율이 15% 이상일 때, 고중소득국에 대한 할인율 6%를 적용해 증여율이 10% 이상일 때만 ODA로 계상하게 된다. 조정된 ODA 계상 방법에 대해서는 제3장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ODA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본다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직접 또는 공여국의 집행기관 등을 통해 지원하는 양자원조, 공여국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에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다시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지원하는 증여율 100%의 무상원조와 수원국이 상환을 책임지는 증여율 100% 미만의 유상원조인 양허성 차관으로 구분된다. 공여국들이 ODA를 지원하는 동기와 목적은 대체로 인도주의, 정치외교, 경제, 글로벌 공공재의 보존 등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ODA는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겪는 절대 빈곤과 차상위 빈곤으로까지 확대하면 2명 중 1명꼴로 겪는 빈곤, 그리고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도덕적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 지원된다. 절대 빈곤 및 차상위 빈곤 상태인 사람들은 대체로 안전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영양 부족으로 생산적인 삶을 제대로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기본적인 읽기, 쓰기 및 계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결핍 상태를 해소해 주는 것은 인도주의의 실현이다. 아울러 홍수, 가뭄, 지진 등 이와 같은 자연재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 및 재해복구, 그리고 전쟁, 내전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난민들에 대한 구호 등은 모두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둘째,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ODA는 국제사회에서 공여국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제공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주도의 냉전 시대의 원조는 동서 진영 간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제3세계 국가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비록 같은 기간 중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의 원조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들 국가들도 서방국들의 ODA에 상응하는 원조를 상호 간에 또는 제3세계에 제공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중동 지원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국들이 자신들의 피식민지였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원조를 제공하면서 결속과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ODA가 공여국들의 정치 외교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사례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ODA는 공여국들의 수원국 시장 진출 또는 수원국이 보유한 자원 확보가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된다. 이런 유형의 원조는 수원국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여국과 수원국 간 가치 사슬로 연계해 공여국과 수원국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긍정적 형태에서부터 원조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공여국에게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수원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 개량, 품질 관리, 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해 이들 농산물이 공여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의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가치 사슬을 형성해서 교역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긍정적인 형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 사업을 지원하면서 같은 공사의 수주 기회를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업에게만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자국 인력으로만 충당해 수원국에 미치는 낙수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원조는 공여국의 상업적 이익만을 쫓는 바람직하지 않은 원조라고 할 것이다. 후자 형태의 원조는 결국에는 수원국에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넷째, ODA는 지구촌 사람들 모두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보존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를 위해 지원된다.
세계가 하나가 된 지금 지구상에서는 국경이 따로 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보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인구성장 억제, 핵 확산 방지, 테러 방지, 불법적인 마약 단속, 전염병과 질병 통제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열대우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와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 유지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 국가의 열대우림이 파괴된다면 이를 그 나라 국민의 열대우림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대우림이 소재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간의 경제 활동 증가 및 탐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그 원인과 결과가 국경을 초월하기에 세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ODA가 이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동기 등으로 제공되는 ODA는 지나치게 공유국 중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경우 인류의 평화와 공동의 변형을 위한 초석이 된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된 지금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극복과 발전은 단지 가난한 나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유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은 전쟁, 내전, 범죄 등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는 한편 난민의 이동에 따른 주변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은 교육 확대를 통해 인류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국제개발 협력의 다양한 주제. OECD 다크의 공여국.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가장 먼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인 ODA를 제공하는 ODA 공여국을 들 수 있다. ODA는 그 대부분이 OECD 다크 회원국들에 의해 제공된다. 다크는 ODA를 제공하는 OECD 회원국들의 모임인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대체로 OECD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크 회원국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현재 34개의 OECD 회원국 중 다크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8개국과 유럽연합 EU이다. 대한민국은 2009년에 다크에 가입했다. 2013년 OECD 다크 회원국이 제공한 총 ODA 규모는 1,345억 달러였다. 회원국의 ODA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괄호 둘째, 신흥공여국 및 개발도상국. ODA는 선진 원조 공여국인 OECD 다크 회원국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다크 회원국이 아니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ODA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신흥공여국이라고 하는데 국제개발협력에서 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들 신흥공여국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OECD 회원국이지만 아직 다크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로 헝가리, 멕시코, 터키,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이 해당된다. 둘째, OECD 회원국은 아니나 ODA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태국이 해당된다. 2013년 이들 27개 신흥공유국가들이 제공한 ODA 규모는 총 2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DA를 지원받는 개발도상국들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ODA를 비롯한 국제개발 협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앞서 이러한 개발도상국 간의 국제개발 협력을 특별히 남남협력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제개발 협력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공여 활동이 선진국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가로 셋째, 다자개발기구. 다자개발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다. 다자개발기구는 첫째, 유엔과 그 산하의 다양한 전문기구, 기구 및 위원회, 둘째, 국제개발 금융기관, 셋째, 여타 기구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발족된 유엔은 세계 평화와 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국가들이 상호 협력해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굶주림과 질병, 문맹을 퇴치하며 서로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들 간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5년 12월 현재 193개국 나라들이 유엔에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데 유엔과 그 산하의 다양한 전문기구, 기구 및 위원회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분담금, 기여금 등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둘째, 국제개발금융기관인 IFI는 회원국들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대륙에 속한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활동 및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는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유럽부흥은행 E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미주개발은행 IDB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더 세분화된 지역의 개발금융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는 안데스개발공사, 카리브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이 있다. 셋째, 여타 국제기구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프리카연합 등과 같이 지역 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구, 지구환경기금, 세계 백신 면역연합 등과 같이 환경이나 보건 분야에 대한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 등이 있다. 네 번째, 개발 NGO,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제민간재단. 최근에는 개발 NGO,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제민간재단 등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공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계약자로서 ODA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ODA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독자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단 이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제개발협력 자금은 ODA로 계상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시민사회란 윤리적, 문화적, 정치적, 과학적, 종교적 또는 이타적 고려를 기반으로 두고 공공의 영역에서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가치를 주장하는 비정부 민간기구와 비영리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그룹, NGO, 노동조합, 원주민 그룹, 자선조직, 신앙조직, 전문가 집단, 그리고 각종 재단 등을 포괄한다. 시민사회는 특히 개발 NGO, 국제민간 펀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협력에서 주요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 NGO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 문제에 관여하는 비정부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개발 NGO들은 풀뿌리 차원의 지역 주민 자립을 위한 지역개발 활동이나 교육, 보건 등 인간 기본 욕구 분야의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개발 NGO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적정 기술 분야의 사업에서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 NGO의 사업은 공공부문의 주도로 추진되는 국제개발협력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개발 NGO로는 옥스팜, 케어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등과 같이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국제개발 이슈와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NGO에서부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NGO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옥스팜처럼 이미 국제적 명성을 확보한 개발 NGO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한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소규모 영세한 NGO들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영세 NGO들에게는 사업 관리 역량 강화, 투명성 확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검증, 자금 부족 문제 해결 등이 주요 현안 과제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기업이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빈곤, 보건 환경에 대한 기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기업은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 개선을 기업 전략으로 채택해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는 CSR 및 CSV 활동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과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민간재단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민간재단으로는 록펠러 재단, 게이츠 재단, 포도 재단, 쉘 재단 등이 있다. 이들 재단이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규모는 이미 웬만한 국가의 ODA 규모에 필적하거나 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의 올바른 방향.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받는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이 주요 목적으로 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개발이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유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유국들은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공유국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자국의 이익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는 국제개발협력은 공유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납세자인 공유국 국민들에게 국제개발협력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공유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점을 부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낸 세금이 자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자기들이 사는 국경 안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지는 않다. 세금이 사용되는 우선순위와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반면에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경우에는 지진, 홍수, 태풍, 피해 등과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구호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손쉽게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공유국의 이익을 부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 협력을 시행하면서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유국 입장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유국의 입장에서 또는 공유국의 이익을 반영해 추진되는 국제개발 협력은 자칫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가뜩이나 어려운 수원국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부유한 공유국이 B라는 가난한 수원국이 당면한 높은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을 개선해주기 위해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만약 B국의 현실에서는 다수의 지방 보건소의 모자 보건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A국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또는 A국 건설업체나 의료장비가 B국에 진출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B국의 수도에 대규모의 초현대식 모자 보건 전문 병원을 지어주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만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B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의료와 관련된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병원으로 편중시켜 주변 병원과 보건소의 의료 인력 공동화를 초래하며 본래 목적인 B국의 모자 보건 상황 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B국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대규모 초현대식 병원을 유지, 보수 및 관리하기가 벅찬 상황이라면 A국이 지원한 사업은 B국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B국의 의료 환경을 왜곡시키는 한편 재정상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할 때는 수원국의 현실과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아프리카의 모범이 되고 있는 루안다의 견실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폴 카가메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부의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지원은 우리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가들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척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국제개발 협력은 수원국 국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 사회에는 불평등이 생기기 마련임을 살펴봤다. 또 불평등, 특히 공평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 그러나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나라에게 있어서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윤택한 삶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국이 보편적인 초등교육, 기초보건의료, 법 앞의 평등, 양성평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등을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추구해야 할 공평한 기회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국제개발 협력은 포용적이며 참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특히 셋째, 국제개발 협력은 포용적이며 참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이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고 협력 사업의 결과로 이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개발 협력은 참여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가난한 가정농 및 소농들의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농업용 수로가 어디를 지나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첨예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마을 주민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일부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주의 농지에 더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농업용 수로의 위치가 결정된다면 당초 의도한 가난한 농촌 주민의 농업 생산력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은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추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선진국과 후발 산업국 등에 의해 주도되는 과도한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이미 지구촌 생태계와 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와 자원은 한번 파괴되거나 고갈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현재 진행되는 인류의 과도한 소비 행태와 무분별한 자원 남용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자원과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 상황을 충분히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로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지구 안에서 현재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설사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과 자원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인류가 취해야 할 조치는 명백하다. 인간은 지구가 제공하는 환경, 생태계, 자원, 기후 등의 범위 안에서만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 지구가 모든 생물, 동식물이 생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자연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조화롭게 인간의 경제 및 소비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지구의 환경, 생태계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더 큰 위협이 되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 및 후발공업국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개발은 왜 중요할까?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나우루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다음은 칼 맥데니얼과 존 고딜에져서 낙원을 팝니다. 지구의 미래를 경험한 작은 섬 나우루에 소개된 내용이다. 20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 나우루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발전시켜 왔다. 아울러 작은 섬과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농작물과 어족 자원의 범위 안에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 작은 섬나라에 고급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광석이 발견되면서 나우루는 세계 경제에 급속도로 편입되었다. 나우루의 인광석은 엘버트러스라는 새들이 수천 년간 싼 배설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것이다. 나우루는 이 인광석을 채굴해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아 한때 태평양에서 가장 부유한 섬이 되었다. 높아진 소득으로 외부 세계에서 식량 등 소비 품목을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된 나우루인들은 더 이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우루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 소비 지향적인 서구 문화를 답습하게 되었다. 또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전 자그마한 섬이 제공할 수 있는 유한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만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켜왔던 나우루인들만의 독특한 전통적인 인구 증가 억제 시스템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작은 섬나라에는 인구 증가와 함께 자동차가 넘쳐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식단도 생선과 과일에서 스팸, 감자칩, 소고기 통조림, 맥주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이러한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인해 나우루인들은 뚱뚱해졌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당뇨병 발병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문제는 수십 년간 나우루인들에게 불을 안겨다줬던 인광석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인광석의 채굴과 서구식 대량 소비 행태의 답습 때문에 섬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나우루인들은 섬이 개발되기 이전에 섬과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의 범위 안에서 살던 자신들의 지속 가능했던 삶의 방식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광석이 고갈되고 주변 환경의 수용 한계를 벗어나는 삶의 방식에 이미 익숙해진 나우루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나우루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삶의 방식이 지속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우루보다 훨씬 큰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도 한낱 우주라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우루와 같은 작은 섬나라이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전 세계가 하나의 천락처럼 가까워진 지금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그들만의 것으로 보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이행할 때에는 가능한 수원국의 현실과 입장을 잘 반영하여 추진하고 그 혜택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혜택을 받도록 하며 개발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